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자카르타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 방산 북핵 등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영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미래 50년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협력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전년 대비 37%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19일 교민간담회를 통해 교민 대표들과 만나 이로 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민들은 김 의장에게 재외동포청에 조속한 출범, 해외 수입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 세제 혜택과 한국교민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이중 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한국 정부 시행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교민 기업 참여, 한인 교포들의 의견 전달 창구로서 한인도네시아 의원 친선협회 활성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가장 시급한 해외교민 자녀 교육 문제와 국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밖의 건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한 인도네시아 의원 친선협회 보강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분기 중으로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주 신수도 공무원 주택단지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수도 예정지 가운데 정부 핵심 구역 중심부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1,600가구 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7억 달러입니다. LH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협상 개시 승인서를 발급받아 협상에 착수한 바 있으며 LH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본 협상에는 LH 이외 중국 건설사 CCFG와 현지 업체인 수마레콘 아궁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조성 사업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국내 팀코리아를 출범하는 등 사업 참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팀코리아에는 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4개 공공기관과 롯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그룹, DLENC, SK에코플랜트 등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게 미얀마 군부의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한 연차보고서에는 2021년 2월의 쿠데타 이후 아세안은 미얀마 정부 대표를 정상 및 강요급 회의에 참석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최소한의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가입 9개국에 대해 결과를 내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최된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국민통합정부 관계자와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간의 회담을 사례로 들며 아세안은 군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제재 실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화 수입과 무기 구매를 단절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서로 연계하여 미얀마 군부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워치의 일렌 피어슨 아시아 디렉터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부과와 함께 군부의 압박을 가하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 정부에도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의 그늘 속에서 제한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국영광업기업 아네카 탐방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사나 홍콩 CBL의 안탐의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양사는 조건부 주식 매매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말루쿠주, 팔마이라 광산의 광업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안탐의 자회사 SBA의 주식 일부를 홍콩 CBL에 매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각되는 주식 수와 매각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식 매매는 전기차 배터리 전체 제조 공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에 앞서 전체 제조 공정 구축을 위한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양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안탐은 EV 배터리 전체 제조 공정 구축을 위해 LG에너지 솔루션과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베스터 데일리에 따르면 안탐의 한 관계자는 LG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업을 위한 조건부 주식 매매 합의 계약도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안탐이 해외 기업들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 총액은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탐의 관계자는 총 투자액에는 전기차 배터리 전체 제조 공정이 포함되며 안탐은 니켈 광석을 황산 니켈로 가공한 후 배터리 원료나 배터리 팩의 생산을 담당하게 되고 아울러 배터리 재활용 작업에도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화학대 기업 바스프와 프랑스 광산업체 에라메가 인도네시아 니켈 코발트 정제소 건설에 2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전 세계 니켈 자원 중 22%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국의 풍부한 니켈 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자국 내에서 설립하여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생산 능력을 발전시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니켈 개발 프로젝트는 고압선 침출 공장을 통해 니켈 코발트 수산화 혼합물을 생산할 예정이며 해당 혼합물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중국의 투자로 배터리용 니켈을 생산해왔으나 이번 프로젝트로 유럽의 투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 미국 빅테크 기업 테슬라와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중국의 CATL 등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기차 배터리 합작 회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바스프 에라메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2026년 초에 가동될 예정이며 수산화 혼합물 생산 능력은 연간 최대 6만 7천 톤, 코발트 생산 능력은 약 7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KB국민은행은 서울 킨텍스 사옥에서 개최된 KB국민은행 전략 포럼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부코핀은행에 인도네시아 시장 성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로비몬동 KB부코핀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KB부코핀은행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해당 행사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동남아시아는 우리의 두 번째 모시장으로 KB부코핀은행의 발전은 KB금융그룹 성장의 주요 초점이라며 KB부코핀은행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KB부코핀은행의 인도네시아 시장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회장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KB부코핀은행은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부코핀은행은 KB은행의 인수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많이 회복된 상태이며 올해도 부실 채권을 매각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 여신 자산은 4조 루피아에 불과하고 부실 대출률은 8%로 줄어들었습니다. KB부코핀은행 부행장은 올해는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외에도 KB부코핀은행의 근무기간과 생산성, 효율성 등의 개선을 주문하면서 근무 분위기 혁신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KB부코핀은행은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는 대로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6개의 KB금융지주 계열사 외에도 2개의 계열사를 추가로 인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인수할 계열사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KB금융지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생명보험, 자산관리, 모기지론 등이 아직 미보유 상태로 이 같은 사업 분야의 업체가 인수 대상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자본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공장에서 지난 주말 노동자들의 소요 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장수 드록니켈 공업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건버스터 니켈 산업 니켈 재련 공장에서 지난 주말 노동자들의 쟁의로 소요 사태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인과 중국인 2명이 숨졌고 차량과 기숙사가 불에 탔으며 이로 인해 공장 가동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GNI 재련 공장에서는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측은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협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협상이 결렬됐고 노동자들은 14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주재원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폭력을 가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파업은 대규모 소요 사태로 확대됐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중앙 술라웨시 경찰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장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아졌으며 운영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관들이 공장 입구에 배치됐으며 회색 유니폼과 노란색 헬멧을 쓴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해당 공장의 보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500명 이상의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됐으며 더 많은 병력이 증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GNI는 2021년 말에 연산 180만 톤 규모의 재련 공장 가동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재련 공장 설립에 총 27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약 11,000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1,3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재련 공장 직원들이 사상하고 경내 시설물이 파손된 이번 폭력 사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